먼저 숙제. 추석을 잘 보내고 10월 5일, 6일, 오후 7시. 그 다음에 지금 예정은 아직 거의 확실하게 되겠지만 중간고사를 10월 24일 화요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10월 26일 날 시험 마지막 날인 것 같은데 우리 그날은 강의하는 걸로. 왜냐하면 휴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원래 휴일이 있으면 내가 강의를 쉰 것도 아닌데 휴일이 있어서 강의가 없는 건 휴강이라고 하지 않죠. 그냥 강의가 없는 거지. 일요일 날 강의하지 않잖아. 혹은 휴일이 되면 방학 때 강의하지 않잖아요. 그런 건 강의가 없는 거지 휴강을 하는 건 아닌데 학교에서 휴일이 많은 관계로 보강을 하래. 그럼 휴일을 넣지 말든가. 아니면 강의를 토요일 날도 하든가. 그래서 나는 그것 때문에 보강을 하진 않아요. 다만 중간 시험 기간에 보통 그냥 시험 준비하라고 해서 일주일 있으면 한 번은 강의를 쉬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는데 요번엔 나도 사람인지라 그렇게 압력을 받으면 강의를 뭔가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 주에 강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내가 생각해도 이상해. 왜 그러지?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아이덴티컬 파티클인 경우에 두 개를 입자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 우선 두 개 있는 경우로 생각해 보면 두 개 있는 경우가 가장 간단하게 그 특성을 볼 수 있으니까 두 개를 바꾸어도 두 개를 하나를 1, 2라고 레이블을 붙이면은 벌써 그럼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라는 걸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물어볼 수 있지만 그냥 하나를 1. 이게 실제로 첫 번째 입자인지 두 번째 입자인지 모르지만 요걸 1, 요걸 2라고 놨을 때 우리 구별할 수 없다는 거는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에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상관이 없다는 거를 좀 더 포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익스체인지 오퍼레이터라는 걸 도입했어요. 익스체인지 오퍼레이터를 P12, 1,2를 바꾸는 경우. 그럴 경우에 1, 2를 바꾸는 경우에 해밀토니안이 바꾸는 거에 대해서 변하지 않으면 그 시스템은 1, 2라는 동일한 입자 두 개, 아이덴티컬 파티클 두 개가 있는 시스템을 기술한 거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시스템의 아이겐 펑션을 가지고 몇 가지를 생각해 본 결과 1, 2가 아이덴티컬 파티클인 경우에는 만족해야 될 조건이 뭐냐면 해밀토니안과 두 개를 바꾸는 익스체인지 하는 프로세스가 서로 커뮤트하면 우리 그 시스템은 아이덴티컬 파티클을 다루는 시스템이다. 물론 이거를 두 개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n개 있는 경우로 확장을 하는 경우에는 1, 2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이무의 i와 j번째 입자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해밀토니안이 커뮤트하면 이무의 두 개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변하지 않으면 그 시스템은 완전히 두 개를 바꾸는 그 n개에 대해서 아이덴티컬 파티클을 다루는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선 다시 두 개 있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면 P12 두 개를 바꾸는 건 허미션 오퍼레이터는 걸 증명할 수 있지만 그럼 이거는 한 번 더 하면 1, 2를 바꿨다가 다시 하면 원래 걸로 돌아가죠.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예요. 따라서
아이겐밸류 P12의 아이겐밸류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우리 플러스 1인 경우를 시메트릭한 스테이트, 이렇게 비례한다고 쓰는 건 노멀리제이션을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경우고, 결국은 쉽게 결정할 수 있죠. 여기 각각이 노멀라이즈되어 있으면 스퀘어 루트 2분의 1로 하면 되죠.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엔티시메트릭한 경우로 1, 2, 오버올 사인은 중요하지 않죠. 렐러티브 사인이 중요한 거죠. 다음 거 주셔서 당연히 우리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1, 2를 바꾸면 이게 되고 이거는 이거가 되니까 아이겐밸류가 1이고 이거는 이거를 바꾸면 이게 되니까 부호가 바뀌니까 우리 다음 거 같이 우리 볼 수 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고전적으로 n개가 있는 입자의 시스템, 아이덴티컬 파티클이 n개가 있는 시스템은 사실 아무거나 가질 수 있지만 양자역학에서는 우리가 그러면 처음에 우리 요거와 요거가 저 컴플리셋을 이루니까 처음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이 시스템의 상태를 시메트릭한지 엔티시메트릭한지 결정할 수 있냐? 이니셜 스테이트 컨디션을 잘 줘서 혹은 이거에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쓸 수 있냐가 아니라 입자의 성질에 따라서 시메트릭하냐 엔티시메트릭하냐는 순전히 그 아이덴티컬 파티클을 이루는 입자의 성질에 의해서만 결정이 돼요. 그러면 전체 입자가 있는 고전적인 n개를 구별할 수 있는 상태의 개수랑 그럼 요거랑 요거랑 더한 거랑 같냐?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이거 1, 2가 이게 1, 2라고 했지만 여기 뭐 x1, x2라고 하면 x1과 x2가 같으면 이건 0이죠. 그러니까 항상 엔티시메트릭한 스테이트의 개수는 시메트릭한 스테이트, 이건 시메트릭해도 그 상태가 있죠. 1과 2가 같아도.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항상 이거보다 상태의 개수가 작죠. 다 같은 두 개가 있지만 한 개에서 시작해서 시메트릭한 스페이스에서 엔티시메트릭한 스페이스로 가냐? 혹은 엔티시메트릭한 스페이스에서 시메트릭한 스페이스로 가냐? 그렇지 않아요. 한번 시메트릭한 스페이스에서 시작하면 계속 그 스테이트에서만 그 스페이스에서만 결정하고 엔티시메트릭한 경우에 엔티시메트릭한 스페이스에서만 결정을 하는 거죠. 시스템이 이볼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종류가 자연계에 나타나는 두 가지 종류가 어떤 거는 시메트릭한 경우 엔티시메트릭한 경우가 입자의 성질에 따라서 구별이 되는데 그 입자의 성질 중에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 뭐 질량, 전하 이런 게 아니라 입자의 스핀, 앵귤러 모멘텀의 퀀텀 넘버로 결정이 돼요. 그 중에서 엔티시메트릭한 건 half 인티저. half 인티저라는 게 뭐죠? 홀수를 2로 나눈 거. 2분의 1, 2분의 3, 2분의 5 이런 거죠. 전자. 스핀 2분의 1이죠. 양성자, 뉴트론, 중성자 이런 게 전부 다 half 인티저 스핀이죠. 다음과 같은 입자들은 항상 두 개가 똑같은 입자가 있으면 그 스테이트는 엔티시메트릭해요. 반대로 그럼 이건 인티저 스핀. 0부터 시작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파이언, 조금 이따가 배울 전자기파, 포톤, 뭐 그래비톤,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아이덴티컬 파티클을 시메트릭 아이덴티컬 파티클이 있을 경우에 시메트릭하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성질 때문에 우리 사실 자연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잡한 현상, 우리 생명 현상까지 더불어서 다음과 같은 아주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나죠. 만약에 전자가 똑같은 상태에 있는 똑같은 게 여러 개 있을 경우에 엔티시메트릭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자, 주기율표는 아주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성질을 볼 텐데, 그래서 우리 또한 통계적인 성질도 달라져요. 통계적인 성질도 달라져서 우리 이렇게 엔티시메트릭한 하프 인치어 스핀을 가지고 있는 입자들을 우리가 페르미온이라고 부르고, 누구 페르미를 따라서 거고, 요거는 시메트릭한 경우를 보손이라고 불러요. 물리학자 보즈를 따서 다른 같이 부르고, 요거는 소위 말하는 시메트릭한 걸 만드니까 아인슈타인 보즈 아인슈타인 스태티스틱스를 따른다고 하고, 통계 물리인 경우에도 아주 달라지죠. 요거는 뭐죠? 페르미 스태티스틱스를 따른다고 우리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세 개인 경우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 개인 경우. 먼저 시메트릭한 경우를 볼까? 적당한 노멀리제이션. 이건 어떻게 되죠? psi 1, 2, 3. 어느 두 개를 바꿔도 시메트릭한 경우.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죠? 이 세 개를 적당히 두 개씩 바꿔서 나온 걸 전부 다 더해주면 되죠. 그건 다시 말하면 이 1, 2, 3을 순서대로 배열할 수 있는 방법 3팩토리얼이죠. 6개가 있죠. 먼저 앞에 두 개를 바꾸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두 개를 바꾸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앞에 또 바꾸고, 뒤에 있는 두 개 바꾸고, 1, 3, 2. 다음 것을 쓸 수 있죠. 우리 엔티시메트릭한 경우는 적당한 노멀리제이션 psi 1, 2, 3. 뒤에 있는 걸 어떻게 컨스트럭트 하냐 이거예요. 한번 바꿀 때마다 아무거나 하나 잡고 한번 바꾸면 부호를 반대로 하면 되죠. 요게 뭐냐면 요건 1, 2를 바꾼 거. 하나씩. 요 6개가 나온 거는 요 앞에 있는 거에서 한 쌍을 골라서 두 개를 레이블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걸 레이블 하나 바꾸면 앞에 거 두 개 부호를 반대로 하고, 그 다음에 1과 3를 바꾸면 또 한 번 바꾸는 거니까 이젠 또 다시 마이너스가 하나 더 나와서 여기서 앞에도 2, 3를 바꾸면 또 다시 부호가 바뀌고, 뒤에 있는 거를 또 바꾸면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4개, 5개, 6개 나누면 굉장히 항수가 많아지죠. 그래서 이게 토탈리 시메트릭, 이런 걸 이제 토탈리 시메트릭하다고 하는데 뭐냐면 이무의 두 개를 바꿔도 부호가 똑같은 상태가 나오죠. 왜냐하면 이걸 두 개를 바꾸고 1, 2를 앞에 있는 두 개를 바꾸면 그건 요거가 되고, 요거는 다시 앞에 게 되고, 앞에 있는 두 개를 바꾸면 요거랑 요게 바뀌어요. 그래서 뭐냐면 일반적으로 n개가 있으면
레이블이 n개 있으면 n 팩토리얼 개의 순서를 만든 다음에 웨이브 펑션을 쭉 다 쓰면 되죠. 그 다음에 n개를 페르미언인 경우에는 n개를 나열할 수 있는 방법 n 팩토리얼 개가 있죠. 그 중에서 그걸 만드는 방법은 나열하는 방법을 우리 그냥 쭉 나열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나와 있는 걸 이무의 두 개를 바꾸면 되죠. 바꾸는 게 이무의 두 개를 한 번 바꾸면 부호가 바뀌고 두 번 바꾸면 부호가 다시 원래로 돌아오죠. 그러면 n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은 이무의 지표를 한 번 바꾸는 거에 혹은 홀수번 바꾸는 거의 집합이랑 짝수번 바꾸는 거의 집합을 다 합하면 돼요. 그러니까 n이 만약에 짝수라고 하면 2분의 n 팩토리얼은 한 번 바꾼 거고, 홀수번 바꾼 거고, 나머지 반은 짝수번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럼 한번 짝수번 바꾼 거는 앞에 부호가 플러스, 홀수번 바꾼 거는 부호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건 위에 거는 부호를 결정하기 쉬운데, 왜냐하면 n개를 그냥 쭉 순서대로 나열한 n 팩토리얼 개를 그냥 쭉 더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는 부호를 생각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부호를 생각하기 어려워서 뭐냐면, 우리 이렇게 쓰면 헷갈리니까 우리 다음과 같이 써봅시다. 어떻게 쓰냐면, 먼저 서로가 인터랙션이 있으면 복잡한데, 인터랙션이 없는 페르미언이 1차원에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포텐셜 웰 안에 있다고 생각해도 되고, 인터랙션이 없으면 전체 해밀토니안은 각각의 해밀토니안을 합하면 되는 거고, 각각의 해밀토니안은 질량은 똑같고 pi squared 글로벌 포텐셜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원 파티클에 대한 U2, 그다음에 나머지 에너지 이외의 다른 퀀텀 넘버도 있지만 다른 퀀텀 넘버를 전부 다 시그마라고 붙이면 xi는 EI UE 다음과 같이 주어지면 우리 전체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스테이트는 아이겐 밸류 이퀘이션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이때 꼭 스페이스 오케이. 그러면 1부터 n까지라고 할까? 한번 xn은 서로 인터랙트를 하지 않으면 우리 각각의 합으로, 각각의 곱으로 쓸 수 있고, 에너지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입자들을 구별할 수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아이덴티컬 파티클을 다룰 때는 먼저 파티클을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이겐 밸류랑 아이겐 펑션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로 페르미언이냐 아니 보존이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구한 아이겐 펑션들을 시메트릭하게 만들 거냐 엔티 시메트릭하게 만들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먼저 입자가 두 개 있는 경우 페르미언인 경우니까
보선인 경우는 우리 쉽게 할 수 있고. 페르미온인 경우에 입자가 2개 있는 경우 원투 노멀리제이션 저게 각각의 노멀라이즈 원 파티클 솔루션이 전부 다 노멀라이즈가 돼 있다면 시그마는 그냥 떼고 이게 2개 있으면 이제는 원투를 바꾸려면 그러면 E2, X2, E1, X1으로 바꾸면 이거랑 똑같죠? 0이 되죠. 그렇게 바꾸면 안 되죠. 원투를 바꾼다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심해서 봐야 돼요. 원투를 바꿀 때 뭘 바꾸냐? 입자 1과 입자 2에 관련된 거를 바꿔야 되죠.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 UE1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스테이트를 나타내는 가능한 것들이 여러 개 있고 그 안에 X, 입자 1을 여기다 넣을 건가 여기다 넣을 건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여기 있는 E1, E2는 입자의 그러니까 1이냐 2랑이냐 상관이 없고 가능한 에너지를 쭉 나타낸 거예요. 에너지 아이겐 펑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입자를 거기다 집어넣으려면 여기 X1이냐 X2냐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우리 뭐냐면 이걸 집어넣을 때는 이건 그대로 놓고 1과 2를 바꿔 집어넣어야죠. 그러니까 1, 2를 바꾼다는 게 나와 있는 뭐 이제 여기서 이때는 쓸 때 조심해서 써야죠. 여기 나와 있는 1과 2가 나와 있다 그래서 전부 다 바꾸는 거는 트리비얼해서 바꿔서 빼면 0이 돼요.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다음 같이 되면 이 경우 X1과 X2가 같은 곳에 있으면 두 개가 똑같은 양이 되기 때문에 없어지죠. 그죠? 만약에 밑에 있는 이 레이블도 같이 바꾸면 그냥 아이덴티컬리 없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3개 있는 경우도 그러면 입자 3개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다음과 같이 놓고 여기 붙어 있는 E1, E2, E3의 레이블은 그대로 놔두고 X1, X2, X3를 아무거나 하나를 잡아서 바꾸면 두 개를 바꾸면 부호를 마이너스로 두 개를 바꾸면 부호를 마이너스로 해서 3팩토리얼 개, 6개를 교대되는 부호로 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거는 너무 복잡하니까 어떻게 완전히 컴플리트리 시메트릭한 걸 우리 어떻게 만드냐면 노멀리제이션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써요. 어떻게 쓰냐면 UE1 UE2 UEN 그 다음에 X1 여기다가는 전부 다 X1 여기다가는 X2 XN 다음과 같이 써요. N by N 매트릭스. N개의 입자가 있을 때 N by N 매트릭스를 쓰고 이렇게 쓰면
물론 이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려면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계산을 해야 되지만 뭐 요새는 컴퓨터도 많이 있으니까 이것도 계산할 수 있죠. 이렇게 쓰면 이런 걸 우리가 슬레이터가 좀 생각을 해서 슬레이터 디터미넌트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이 쓰면 우리 1과 2를 바꾸면 부호가 바뀌나 1과 2를 바꾼다는 건 레이블을 바꾸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변수를 바꾸는 거죠. 1과 2를 바꾼다는 건 여기 x1, x2를 바꾸는 거죠. 그럼 여기는 x1이 x2가 되고 여기 x2가 x1이 되면 나중 그 결과는 이 컬럼과 이 컬럼을 바꾼 거죠. 바꾼 거에 해당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디터미넌트의 성질은 이무의 두 개의 컬럼을 바꾸면 부호가 바뀌죠. 그렇죠? 이거는 어떤 두 개를 바꾸어도 이거는 서로 부호가 바뀌도록 토탈리 엔티시메트릭한 거를 간단하게 쓰는 형태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실제로 계산하려면 좀 복잡하죠.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그래서 보면 x1과 먼저 다시 두 개 입자로 돌아가면 페르미언인 경우에요. x2가 같으면 ux1, x1, x1, x1이면 두 개가 똑같으니까 0이죠. 다시 말하면 같은 위치에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같은 위치라는 거는 지금은 변수를 위치라고 썼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적당한 옵저버블을 다 써도 좋아요.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옵저버블에 두 개가 페르미언인 경우에는 똑같은 값을 가질 수 있는 상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스핀이 업인 전자가 한 곳에서 두 개가 있을 프로바빌리티는 0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많이 보는 파울리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이에요. 파울리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은 아이덴티컬 페르미언은 같은 퀀텀 넘버를 가지는 스테이트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특히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되죠. 그래서 보면 두 개의 입자가 같은, 예를 들어서 스핀도 같고 하는데 두 개가 입자가 같은 곳에 이렇게 있으려고 하면 웨이브 펑션이 0이 돼요. 웨이브 펑션이 0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럴 프로바빌리티가 작아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 시작할 때 뭐냐면 서로 전자 간에, 물론 전자는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쿨럼 인터랙션을 하지만 전하가 없다고 생각하고 서로가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파울리 익스클루전 프린시플 때문에 같이 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서로 상호작용은 없지만 같이 쓰려고 하지 않죠. 다시 말하면 서로 좀 밀어내려고 하는 것 같은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형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우리 그걸 보기 위해서 역시 두 개의 입자가 있는 경우, 아이덴티컬 파티클인 경우 두 개의 입자가, n개가 있으면 다르지만 두 개가 입자가 있을 경우 두 개의 입자가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하나가 여기 m, 질량이 m인 경우 두 개의 입자가 있으면 항상 센트럴 매스 코디네이트에서 보면 다음 같이 반대쪽에 있죠. 모멘텀도 서로 반대를 가지고 있죠. 센트럴 매스 모멘텀이 0이니까. 그래서 입자 두 개를 바꾼다는 거는 이렇게 두 개를 바꿀 수 있지만 두 개를 바꾸는 거는 180도 회전을 한 거랑 똑같아요. 입자 두 개 있는 경우는. 그래서 회전에 대한 180도 회전을 시킨 게
익스체인지 두 개의 경우에는 익스체인지 오퍼레이터랑 똑같은 효과를 주기 때문에 우리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죠.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우리가 포텐셜이 센트럴 포텐셜이면 이때 웨이브 펑션, 아이겐 펑션은 어떤 형태로 쓸 수 있냐면 일반적으로 레디얼 펑션, 그다음에 스페리컬 하모닉스 형태로 쓸 수 있죠. 이때는 다음과 같이 쓰면 각운동량이 보존되기 때문에 L 스퀘어랑 LZ의 아이겐 펑션과 나머지 레디얼 펑션의 곱으로 쓸 수 있죠. 하이드로젠 애톰을 썼을 때 우리 봤던 형태고. 그다음에 두 개의 파티클을 바꾸는 거는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익스체인지인데 지금 여기 그림을 그린 거는 특별히 X축에 있을 때고 일반적으로 R, 세타, 파이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그려야 되나? X, Y, C면 예를 들어서 R, 세타, 파이에 있는 경우 세타를 반대쪽으로 파이 마이너스 세타 파이는 180도를 돌리면 되죠. 그래서 우리 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R은 크기는 그대로 놔두고 세타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 파이는 다음과 같이 바꾸면 두 개를 바꾼 거에 해당되죠. 물론 두 개는 다른 프로세스예요. 하나는 로테이션을 시킨 거고 하나는 두 개를 바꾼 거지만 우리 입자가 두 개 있는 경우에는 두 개가 똑같죠. 똑같은 결과가 똑같게 되죠. 근데 요거는 다음 같은 회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양이고 스페리컬 하모닉스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 파이 플러스 파이 이렇게 되면 이거는 YLM의 원래 거에 비례하는데 앞에 붙어 있는 게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바꾼다는 건 사실 이렇게 바꿔도 되고 지금 이렇게 회전을 한 거에 해당되기도 하고 R을 혹은 R 벡터를 마이너스 R로 바꾼 거죠. 패러티 트랜스포메이션 한 거랑도 같죠. 경우에. 스페리컬 하모닉스는 패러티에 대해서 YLM은 마이너스 1의 L승의 패러티 컨턴 넘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공간에 의존하는 오비탈 웨이브 펑션은 입자 두 개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주어진 스페리컬 하모닉스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의 L승이에요. L이 홀수면 부호가 바뀌고 L이 짝수면 부호가 바뀌지 않죠. 그러면 페르미온인 경우에 L이 홀수여야만 되냐? 그렇지는 않죠. 우리 아직 지금까지 고려하지 않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있죠. 스핀이 있죠. 스핀은 전자의 경우 스핀 2분의 1인 입자를 두 개를 합하면 전체 토탈 스핀은 1 아니면 0이죠. 스핀이 1인 경우에는 2s 플러스 1이니까 3개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하나인 스핀 제로인 경우 싱글렛 싱글렛은 어떻게 되죠? 1 over square root 2 스핀업 첫 번째 게 업 두 번째 게 다운 다음과 같은 컨비네이션으로 들어오죠.
그 다음에 트리플렛은 스핀 1인 거. 이건 세 가지가 있죠. 카이 플러스 1, 2. 이게 앵귤러 모멘텀이 스핀의 C 컴포넌트가 플러스 1인 거. 그 다음에 제로인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인 거. 다음과 같이 주어져요. 그 다음에 전체 토탈. 스핀 2분의 1인 전자 두 개의 토탈 웨이브 펑션은 스핀 파트랑 오비탈 파트를 곱해서 만들어지죠. 근데 스핀 파트는 스핀 싱글렛은 1, 2를 바꾸면 부호가 바뀌죠. 그러니까 스핀 싱글렛은 엔티시메트릭한 스테이트예요. 1, 2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트리플렛 스테이트는 1, 2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시메트릭한 스테이트죠.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해서 입자 두 개를 바꿨을 때 엔티시메트리, 부호가 바뀌는 웨이브 펑션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하는 임의의 두 개를 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토탈 엔티시메트리를 만들려면 엔티시메트릭한 웨이브 펑션을 만들려면 스핀 싱글렛을 고르면 스핀 싱글렛과 결합할 수 있는 오비탈 파트는 2분이었죠. 이건 두 개를 바꿀 때 부호가 바뀌고 이거는 두 개를 바꿀 때 부호가 바뀌지 않죠. 그래서 또 전체 오버올 이펙트는 부호가 바뀌죠. 트리플렛인 경우에는 스핀은 두 개를 바꿀 때 부호가 바뀌지 않으니까 오비탈 파트가 두 개를 바꿀 때 부호가 바뀌어요. 요 컨비네이션으로만 들어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입자인 경우를 봤으니까 우리 n개의 입자가 있는 경우를 봅시다. 전자, 페르미인 경우에 전자를 보는데 아까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게 아무래도 정확한 솔루션이 있는 게 좋으니까 인피니트 포텐셜 웰, 3D 포텐셜 웰, 혹은 인피니트 박스라고 해서 박스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포텐셜이 1차원에서는 0부터 L 사이에 바깥에서는 무한대고 안에서는 0인 거. 이게 3차원에서 이렇게 되면은 한 변이 L인 정육면체 내에서는 프리 파티클처럼 움직이고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경우죠. 그래서 3차원 박스 안에 갇힌 입자가 있다고 치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아는 거는 파티클이 하나 있는 경우의 아이겐 펑션은 잘 알죠? nx는 스퀘어 루트 사인 L분의 n 파이 x 이 n은 h 바 스퀘어드 파이 스퀘어드 2ml 스퀘어드. 우리 이거는 1학기 때부터 우리 많이 배웠던 얘기죠. 3차원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이거 텐스 프로덕트하고 에너지는 더해주면 되죠. 그렇죠? 오버 L에 2분의 3승 사인 L분의 각각을 구별해야 되니까 n1 파이 x
sin L분의 n2 파이 y sin L분의 n3 파이 z. 에너지는 이 세 개를 더해줘야 되죠. h bar squared, pi squared, 2ml squared, nx squared, ny squared, nz squared. 여기서부터 이제 3차원인 경우부터 이제 좀 약간 복잡해지는데, 뭐가 복잡해지냐면 1차원인 경우에는 주어진 n 값에 대해서 에너지가 하나밖에 없죠. non-degenerate case죠. n이 1부터 시작하죠. 이거의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는 언제죠? nx가 1, ny가 1, nz가 1인 그라운드 스테이트죠. First excited state. 2, 1, 1, 1, 2, 1, 1, 1, 2. 디제너리스가 3개 있죠. 물론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non-degenerate예요. 그렇지만 excited state가 되면 요 값을 nx 제곱 더하기 ny 제곱 더하기 nz 제곱이 똑같은 값을 가지는 nx, ny, nz의 컨비네이션이 2개 이상 있을 수 있죠. 혹은 3개 이상 있을 수 있죠. n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요 전체를 n 제곱이라고 하면 n 제곱이 커지면 커질수록 디제너러시는 점점 증가해요. 굉장히 많아지죠.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여기다가 n개를 집어넣는데 가장 낮은 n개를 집어넣었을 때 그 전체 n개 입자의 에너지의 합이 최소가 되는 에너지가 얼마가 되나?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첫 번째 입자를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집어넣으면 되죠. 두 번째 입자를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집어넣을 수 있나? 있죠. 스핀을 반대로 해서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그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스핀 업, 스핀 다운을 집어넣으면 되죠. 세 번째는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집어넣을 수 있냐 하면 못 넣죠. 에너지가 같고 스핀이 그러면 업, 다운인데 그 중에 하나가 되면 똑같은 상태가 되니까 웨이브 펑션이 엔티시메트릭해질 수 없죠. 그러니까 세 번째 입자는 first excited state에 들어가야 돼요. 네 번째 입자도 스핀 업, 다운에서 그렇게 들어가면은 또 first excited state에 다 채우면 그 다음에 또 전자를 계속 넣으면 계속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높은 에너지 레벨로 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딱 채웠을 때 이거 있는 전체 에너지의 합은 제일 낮은 에너지 상태에 있을 때 전체 에너지의 합은 얼마냐? 아주 재밌는 문제죠. 그때 n개의 상태, n개의 전자를 주어진 강함과 같은 포텐셜 웰에서 집어넣었을 때 가질 수 있는 최소 에너지, 그걸 페르미 에너지라고 불러요. 이게 보손이면 얘기 다르죠. 보손인 경우에는 계속 그라운드 스테이트만 다 넣을 수 있죠. 어떻게든지 시메트릭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손인 경우에는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의 n배를 하면 돼요. 전부 다 그라운드 스테이트에다 집어넣으면 n개가 있어도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를 집어넣을 수 있죠. 페르미언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n개를 집어넣었을 때 n이 굉장히 큰 넘버면 그때 가질 수 있는 n개의 페르미언이 이 박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낮은 에너지가 얼마냐. 그게 페르미 에너지예요. 우리 그걸 구해봅시다. 그걸 구하려면 여러분들이 지난 학기에 내 강의를 들었다면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에서 한 것과 비슷한 일을 하면 돼요. 요 주어진 요게 굉장히 컸을 때 요 숫자를 요 값이 일정한
nx, ny, nz의 셋이 몇 개 있나를 세보는 거예요. 상태의 개수가 몇 개인가를 보면 되죠. 그래서 우리 보면 우리가 이제 XYZ인데 그냥 1, 2, 3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크면 우리 가상적인 N1, N2, N3 축이 있는 공간에서 봅시다. 그러면 N1, N2, N3는 여기서 앞에서 구한 것처럼 포지티브 인티저들의 집합이죠. 그죠? 포지티브 인티저들의 집합이니까 여기서 그리면 가능한 건 뭐냐면 여기요. 이렇게 레티스로 여기 각각 있는 거에 정수들의 양의 정수들의 집합이 있는 점 하나하나가 주어진 상태에 그 점에 해당되는 거 요거를 계산하면 그 점의 에너지, 그 점이 표현하는 에너지를 나타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주어진 에너지를 가진 거는 다음과 같은 것에서 다음과 같이 여기서 N1, N2, N3에서 각각의 포지티브 인티저인 점들이 각각 요 아이겐 스테이트를 나타내고 그때 그 점에다가 NX, NZ 요 집어넣으면 그 점이 나타내는 상태의 에너지를 주죠. 요거를 N 스퀘어라고 하면 요거 N 스퀘어는 뭐냐면 원점에서부터 거리죠. 원점에서부터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죠. 그래서 우리 N1 스퀘어드 거리의 제곱을 R이라고 하면 N2 스퀘어드, N3 스퀘어드, R 스퀘어드라고 하면 이게 뭐냐면 꽉 채웠을 때 그때 밑에서부터 꽉 채웠을 때 뭐냐면 다음 같이 놓고 보면 이걸 꽉 채우면 n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1, 2, 3 뭐 이렇게 되면 그렇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large n이 뭐 예를 들어서 아보가드로 넘버다. 한 10에 23승계 정도 된다. 그러면 처음에 한 개, 두 개 집어넣었을 때는 여기지만 많아지면 굉장히 중심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까지 가능하고 여기서는 디스크리트하지만 이때는 거의 R이 굉장히 커지니까 그 사이의 간격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지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문제가 있지만 N이 굉장히 커지면 거의 N을 컨티뉴어스한 베리어블로 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꽉 찼을 때 그러면 저 N개를 꽉 채웠을 때는 이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좀 약간 울퉁불퉁하지만 거의 반지름이 R인 스피어가 되겠죠. 반지름이 R인 스피어가 되는데 반지름이 R인 스피어가 되면 그 반지름이 R인 스피어가 있으면 그게 바로 주어진 가장 작은 에너지를 주죠. 맨 바깥에 있는 전자의 R제곱 그걸 알면 제일 큰 에너지를 알죠. 가만히 있어보세요. 그럼 페르미 에너지가 뭔가? 제일 가질 수 있는 잘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페르미 에너지는 우리가 이제 토탈 에너지는 이제 전자 에너지를 다 합한 거고 이렇게 쭉 채웠을 때 제일 바깥에 있는 에너지, 저 상태에 있는 에너지 있죠? 제일 바깥에 있는 거. 다시 말하면 전체 전자들을 모아놨을 때 이 상태가 제일 낮은 에너지를 가지는 배열을 가지고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전자의 최대 에너지. 전자의 최대 에너지는 여기 중심에서부터 제일 멀리 떨어진 곳이죠. 그 최대 에너지를
E의 페르미 에너지라고 불러요. 물론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러면 그럼 그 안에 있는 전자들의 전체 에너지는 얼마냐? 에너지를 다 입자들의 에너지를 다 더해서 언제까지? 페르미 에너지까지 있는 입자까지의 에너지를 다 더하면 되는 거죠. 제일 바깥에 있는, 다시 말하면 이 중에서 제일 바깥에 있다는 게 에너지가 제일 큰 거예요. 전체가 제일 낮은 에너지 상태에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전자의 최대 에너지. 그러니까 요 R이 제일 큰 거리에 있는 걸 R이라고 하면 이게 바로 여기다가 이걸 이 페르미 에너지라고 쓰면 2m h bar squared EF I squared L squared 이거인 걸 보면 되는 거죠. n개를 집어넣었다며 여기다 n개를 집어넣었어. 그럼 r을 어떻게 구하냐? 혹은 EF를 어떻게 구하냐? 여기다 n개를 집어넣었다며. 그럼 여기다가 반지름이 r까지 되는 곳에 들어가 있는 상태의 개수가 n개면 되죠.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혹은 그 상태가 요거의 레티스 포인트. 물론 R이 굉장히 클 때는 거의 컨티뉴어스하게 보지만 이게 얼마죠? 어떻게 보냐면 여기서부터 반지름이 R 두께가 dr 요 안에 있는 상태의 개수를 보면 물론 디스크리트한 포인트지만 R이 굉장히 크면 거의 연속적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거의 요 상태에서의 부피를 계산하면 바로 그게 가지고 그 안에 있는 n의 개수, 상태의 개수에 해당이 돼요. 그걸 보면 당연히 이건 구의 부피지 뭐. 근데 nx, ny, nz가 양의 정수만 가능하죠. 그러니까 전체 중에 8분의 1이죠. 그죠? (8분의 1) 3분의 4파이 R이 어디 있어? 여기 있죠? 2m EF H bar squared pi squared에 L squared 2분의 3승. 이게 상태의 개수이면 되죠. 틀렸죠. 왜? 주어진 nx, ny, nz에 대해서 전자는 스핀 업, 스핀 다운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뭐 레티스 포인트는 그렇지만 들어갈 이거는 여기다가 2배를 해줘야죠. 각각마다 스핀이 한 개씩 더 있으니까. 스핀이 업, 다운으로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걸 계산을 하면 n은 8 없어지고 3분의 파이 L 3승 (2m) EF H bar squared pi squared 3 over 2. 요게 전체 전자수를 전체 포텐셜에 싹 박스의 부피로 나눈 거니까 일렉트로닉 덴시티가 되죠. 단위 부피당 전자의 개수.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페르미 에너지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이걸 페르미 에너지에 대해서 풀면 페르미 에너지에서 풀려면 어떻게 되나? 3분의 8을 나눠주고 3n 나누기 파이에 3분의 2승에다가 거꾸로 곱해주면 되죠. 말은 쉬운데 h 바 스퀘어드 파이 스퀘어드 2m 3n 파이 페르미 에너지를 일렉트론의 덴시티로 구하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토탈 에너지는 페르미 에너지가 최대 에너지니까 토탈 에너지는 조금 아까 내가 이거 계산한 요거예요. 이걸 R이라고 하지 말고 N이라고 하면 반지름이 N인 곳에 두께 DN에 있으면 요 안에 있는 상태 수 요건 N제곱이 전부 다 똑같죠.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상태들은 전부 다 에너지가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상태 수에다가 요거의 에너지를 곱한 다음에 N을 제로부터 R까지 적분하면 토탈 에너지를 구할 수 있죠. 그죠? 토탈 에너지. 요 적분을 할 거는 어떻게 되냐면 n 8 그중에 1, 4분면을 보는 거니까 요거고 n이 n의 크기가 r보다 작은 거. 요게 우리가 따지고자 하는 모든 부피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되는 거죠. n 공간에서. 이 구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쓰니까 헷갈리죠? 왜 헷갈리냐면 여기 n이 앞에 있는 요 n1제곱 더하기 n2제곱 더하기 n3제곱이 n제곱이라는 거랑 헷갈려. 그래서 요 n2라고 써서 일렉트론의 넘버 덴시티를 n2라고 써서 구별을 합시다. 이거를 그대로 쓰면 안 되지. 어떤 거 쓰냐면 아까 에너지를 쓴 거. 에너지가 얼마냐 하면 이걸 전부 다 이쪽으로 넘겨서 2n으로 쓰면 2가 ml 스퀘어드 h 바 스퀘어드 파이 스퀘어드의 n 스퀘어드 nx n1 제곱 더하기 n2 제곱 더하기 n3 제곱이죠. 요거니까 h 바 스퀘어드 파이 스퀘어드 ml 스퀘어드 하나당 스핀 2개 그죠? 스핀 2개 그 다음에 8분의 1 d3승 n n제곱 있죠. 그 다음에 이거를 컨티뉴어스 베리얼로 보고 적분을 하면 돼요. n이 r보다 작은 경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2 없어지고 8ml 스퀘어드 h 바 스퀘어드 파이 스퀘어드 요거는 4pi n 스퀘어드
dn 솔리드 앵글에 대해서 적분하고 n 제곱이 n 4승 제로부터 r까지 이렇게 하면 되죠. (4파이니까) 이거면은 2분의 1. 그 다음에 n의 5승이, n의 4승이니까 5분의 n의 5승이죠. 5분의 r의 5승이에요. 이거 적분하면 5분의 r의 5승이니까 10 ml 제곱 h 바 스퀘어드 파이 3승 r의 5승. r의 5승, r이 아까 어떻게 됐더라? 요게 r이죠. 요게 r의 제곱이죠. r의 제곱, 그러니까 r의 5승은 요거에 2분의 5승을 쓰면 되네. 2분의 5승을 쓰면 이게 l의 5승이니까 h 바 스퀘어드 파이 3승 파이 10m l의 5승이니까 l의 3승 내가 다 쓰고 r의 5승이니까 2m 오버 파이 스퀘어에 2분의 5승이니까 r의 5승을 쓰면 되지. r이 이렇게 쓰니까 헷갈리지? 다시 간단하게 잘 쓰면 되죠. 여기서 r을 자꾸 지우지 말고 n이 아까 너무 개수가 2 스핀 2분의 4, 8분의 1 3분의 4 파이 r 3승이니까 이거는 3분의 파이 r 3승 따라서 r은 3n 오버 파이의 3분의 1승. 이거는 n을 3n2 L 3승으로 쓰면 되니까 이거에 L이네. 그죠? H 바 스퀘어드 파이 3승 10m 3분의 5승 맞지? 3분의 1에 5승이니까 오케이. 3승. 토탈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죠.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구하면 제일 큰 에너지를 가지는 EF 포텐셜, 그러니까 박스 안에서는 포텐셜이 0이죠. 그러니까 카이네틱 에너지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운동 에너지로 쓰면 그때 웨이브 넘버를 KF라고 하면 이때 나오는 KF를 페르미 웨이브 넘버라고 불러요. KF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 조금 아까 썼잖아. 지웠나? 지웠으면 쓸 수 있죠. H 바 스퀘어드 파이 스퀘어드 오버 2m 3n2 파이에 2 오버 3 다음과 같이 주어지니까 페르미 웨이브 넘버는
KF는 어떻게 되나? KF는 파이 3n2 파이의 3분의 2승 파이를 안으로 집어넣으면 파이의 안으로 집으면 파이 3분의 2승이지? 3분의 1승이 되지. 3분의 1승 제곱이니까 파이 3승이니까 3파이 스퀘어드 2에 3분의 1승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자, 이거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은 많이 있는데 애스트로피지컬 애플리케이션 같은 게 있지만 우리 다음 같은 걸 보고 나중에 고체 물리 같은 걸 할 때 다음 같은 걸 이제 많이 쓰죠. 자, 그럼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가 아이덴티컬 파티클을 왜 했냐? 우리 내 논리의 순서에 따르면 우리 이번 학기에 제일 처음에 한 게 퍼터베이션, 타임 인디펜던트 퍼터베이션을 했죠. 그 다음에 그거 중에서 특히 수소 원자의 퍼터베이션을 봤죠. 수소 원자는 주위에 전자가 한 개 도는 거예요. 그럼 주기율표에 있는 다른 거는 전자가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힐륨 원자 같은 거. 그걸 어떻게 다룰 거냐 이거예요. 힐륨 원자를 다루려면 원자 핵은 하나 있지만 이제 전자가 두 개 있죠. 전자가 두 개 있으면 아이덴티컬 파티클이 있잖아요. 두 개가. 이 경우 힐륨의 에너지 스펙트럼을 다룰 때는 반드시 아이덴티컬 파티클의 이펙트를 고려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물론 주기율표에 수소 원자랑 힐륨 원자랑만 있냐? 아니죠. 많죠. 한 100개 정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봐야 되는데 복잡하죠. 그래서 그 복잡한 걸 하기 위해서 물리학 자격을 다 할 거냐? 그래서 새로운 필드를 만들었어요. 화학이라고. 그래서 화학에서 해요. 그 여러 가지. 물론 되게 지저분하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물리학 한 사람도 화학회사 간 사람들, 화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나중에 취직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복잡한 건 딴 사람이. 그래서 우리 가장 이 양자역학적인 효과를 가장 볼 수 있는 게 우선은 수소 원자, 그다음에 힐륨 원자를 보겠다는 거죠. 물론 내가 이렇게 아주 농담 삼아 다 화학자들한테 넘긴다고 하지만 화학에서도 이건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화학에서도 새로운 분야로 퀀텀 케미스트리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는 원자가 있으면 원자의 전자를 다 때리는 다음에 해밀토니안 다 쓰고 컴퓨터로 해서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뭐냐 스펙트럼을 다 구하는데 어렵죠. 그래서 요새 퀀텀 컴퓨터를 쓰려고 하죠. 그런 걸 볼 때. 그래서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일들이 거기서 많이 일어나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이제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볼 거는 뭐냐면 그러면 수소 원자가 아니라 전자가 두 개 있는 힐륨 원자인 경우에는 힐륨 원자를 어떤 식으로 다룰 거냐. 물론 우리가 처음에 생각해 보면 힐륨이면 원자 핵 전자 두 개. 그러면 해밀토니안은 각각의 카이네틱 에너지, 뭐 원자 핵이 무겁다고 하면 전자의 카이네틱 에너지, 그 다음에 전자와 원자 핵과의 쿨럼 인터랙션, 에다가 이것끼리 인터랙션이 더 있네. 이게 없으면 좋은데 있네. 그 크기는 대략 비슷하죠. 그러니까 벌써 두 개 있을 때부터 좀 복잡해요. 그 다음에 또 두 개 있으면 한 개 있을 때랑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요. 뭐냐면 두 개가 만약에 둘 사이에 상호작용이 없다고 생각하면 둘 사이에 전기적인 힘이 없다고 생각하면 원자 번호가 2인 원자 핵에 전자가 그냥 두 개 있는 스펙트럼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 있는 거에 에너지를 두 개를 더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하나도 제일 그라운드 스테이트, 하나도 제일 그라운드 스테이트.
아이덴티컬 파티클의 이펙트를 생각해도 가능하죠. 스핀 업다운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그다음에 first excited state 있죠. first excited state 있죠. first excited state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또 하나는 그대로 제일 낮은 상태에 있고 하나는 떼보내서 힐륨 아이언이 되는 경우. 그런 걸 우리 그때 뜨는 에너지를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라고 하죠. 근데 보면 first excited state가 있고 두 개를 합한 아이오나이제이션까지 포함한 에너지 레벨이 그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디스크리트한 스테이트가 있는데 되게 낮은 에너지 상태로 가려고 하죠. 하나가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내려가고 나머지 하나가 아이언이 되는 게 에너지가 더 낮아. 그러니까 이게 저절로 아이오나이즈가 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추석 때 여러분들이 휴일을 잘 보내고 난 후 다음 시간에는 힐륨 원자를 어떤 식으로 기술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